우리 이건 왜 먼저 방식이냐? 아, 부상이니까. 그거야. 2022 개정판에서 그게 좀 옛날 거구나. 옛날 거는 아직 원방이랑 경우의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퀵 테스트 이거 보자. 이병이랑 잘 있어. 항상 지긋지긋하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2단 들어간 사람이 지금 3명이네? 그지? 유준이가 안 왔으니까. 유진이는 왜 안 왔어요? 네, 모르지. 못 들렸는지. 틀린 거 확인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뭐야? 이게 지금 안 걸렸어. 7번 맞았냐? 7번? 정률이 채점할 거 있으면 채점해. 7번 맞았어요. 정률, 정률. 채점할 거 있으면 빨리 채점해. 잘못 봤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어요. 뭐 이거 씨. 중요했으면 좀. 네, 1등도 좋아. 인생 다 부질없어. 우리요 못 듣는 거예요? 응? 1, 2점 나온 밖에 없는데 무소유. 팔이 없어? 왜 팔이 없을까? 딸려 밖에 없어요. 밀크네이션. 뭐더라? 무슨 스님이었는데? 보살 스님. 고모냄새 유진들이. 무슨 스님의 무소유. 예, 질문할 거 없어. 이런 무력에 빠진 자 같으냐. 총하다. 네. 총하다. 너 그냥 종이 나네. 종이? 재직. 손에 없네? 손도 너무 짧게 짧은 것 같아. 어디? 문제 얼마나 풀었어? 한번 봐. 처음이다. 저 60문제 풀었어요. 60? 저번 주까지 잠시만 있어봐. 처음이야. 아니 손도 자주 깎을수록 안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것까지는 없고. 아니 손도 점점 짧아지잖아. 1학년 때 손톱 너무 짧아가지고 손톱 가서 개고생했는데. 칼림바. 갈림발 된것도 있어요. 아, 여기 8단원이 없는데. 가림도 했어? 띵띵. 내가 한번 물어볼게. 정렬아. 선생님 근데 저 오늘이 마지막이라가지고 아, 진짜? 진짜 그러면은 제 친구 어차피 먹어봐요. 해설지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제 지금 물어볼까요? 우리 카톡 있어? 아니, 저 데스크 가서 물어봐. 8단원 있는지. 해설지. 니네, 빨리 하자. 정유리 저기 갔다 올 동안에. 그냥 그거나 이거 가실래? 아니. 맞어? 자,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빨리 자기 공부하시고. 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 다 들어가? 저 1, 2요. 저그 2단원 싹 다 들어가? 끝까지요. 끝까지, 예. 끝까지. 끝까지. 그러면, 자, 저번 시간에, 전기 저항까지 해줬지? 지도가 학원 지도보다 빨라요. 응? 학교 지도가 학원 지도보다 빨라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좀 빠르겠지. 학교가 아 우리는 이제, 학원 진도가 학교 진도보다 빠르다고. 아니, 학교가. 학교가 학교가 느려요. 시험 저번 주인데 다 안 끝나면. 그럼, 아 맞네. 우린 시작을 늦게 했잖아. 그, 당연히 빨라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뭐, 2타임 했는데,
내가 더 빠르면 그 말이 안 되지. 다른 경우는 내가 차갑게 잘. 자, 그러면은, 전기장 저번 시간에 얘기해 줬죠? 전기장은 뭐하고 관련이 있었니? 전류의 세기랑 저랑. 표면적, 단면적이구나. 전기 저항은 자, 세 가지. 첫 번째, 당면적. 물질의 제 종류. 종류. 그 다음, 길이. 도선의 길이. 길이. 그 다음, 도전의 단면. 그렇죠. 도선의 단면적. 그렇지, 그지? 자, 요게 이제, 비례하고, 요게 반비례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식으로 그냥 통으로 이렇게도 표현한다. R은 로의 S분의 L 이런 식으로. 받았어? 쌤이 주신대. 오케이. 그걸로 채점해. 그죠? 요거 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메 법칙 있죠? 오메 법칙. 자, 오메 법칙. 이거 모르면 안 돼. 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정렬이 쪽, 그 채점 다 하고, 그 뒤쪽에 마저 해줄게. 비열 쪽 해주면 되지? 자, 오메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전류하고, 그지? 자, 전압하고, 어떤 관계냐? 그 다음, 전류하고, 저항하고는 어떤 관계냐? 자, 그 다음에, 전압하고, 저항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 세 개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오메 법칙이야. 그래서 얘들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 관계. 자, 비례. 비례한다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가 I고 여기가 V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비례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떻느냐 하면 반비례합니다. 반비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R분의 1. 이게 반비례하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그래서 자, 여기가 I고 여기가 R이다 라고 하면 반비례는 이런 관계 그래프를 가진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둘은 또 어떤 관계냐? 비례관계, 비례관계. 비례. 비례관계니까 그래프가 자, 여기가 V고 여기 R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가니?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묶어보자. 이걸 한 번에 묶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I는 R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전류, 전기장,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전압 관계야. 이거 외워서 우리 써야 돼요. 요거. 자, 요거 이제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V는 IR이죠. 맞니? 요거 할 줄 알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럼 R은 I분의 V. 이렇게 된 거. 세 개가 같은 거야. 하나만 외우면 돼. 이항을 할 줄 알면. 이항 못하면 이게 또 세 개 다 외워야 되나?
이렇게 된 거 알지요? 알죠?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연결인데 잘 봐라. 여기 전기 저항,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핀을 꽂고, 여기, 이렇게, 니크롬선이라는, 형태의 이 금속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회로에서 전기저항이에요. 전기저항. 알겠어? 그래서 이걸 여기에 찝게 물려가지고 어디 전원장치에다 연결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전기저항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연결. 연결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두 가지 방식. 첫 번째, 요렇게 연결하면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그런데 왜 직렬이고 병렬이냐 하면, 전류가 만약 이쪽 방향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를 첫 번째 R1이라고 해볼게. 여기 첫 번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R2라고 하면 저항이니까 그냥 R이라고 했어요. 자, 요게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 R2를 지나가게 돼 있죠.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연결을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순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R1, R2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I1, 여기를 I2 이렇게 생각했을 때 I1이 R1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 R2 요것도 이쪽을 지나가서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지나고 얘를 지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먼저다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연결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병렬 연결이라고 한다. 알겠니? 예. 알겠어? 그래서 직렬 연결을 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는지 잘 봐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가 12V고, 여기가 2옴. 여기도 뭐 2옴. 이렇게 해볼게. 봐봐. 이렇게 전류가 쭉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요. 알겠어요? 뭘 계산을 못해?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을 계산을 못해.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인지 아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12V인데 이게 3옴짜리야. 그럼 여기 나오는 전류는 얼마야? 이건 그냥 I는 R분의 V 해가지고 옴의 법칙에다 넣으면 돼. 옴의 법칙에다 넣으면 돼. 그래서 이게 10이죠? 이게 3이죠? 3분의 12에서 4 암페어.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할 거야? 저항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이러면은 전체 저항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체 저항. 합성 저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갖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 갖고 해야 돼.
자, 보세요. 요게 이렇게 지나가면 단면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런데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 길이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니?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그냥 더해만 주셔도 돼요. 알겠어요? 다음에 얼마야? 4옴이 되겠죠. 그러면 I는 4분의 12 이렇게 되니까 3A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니? 요런 연결이에요. 요런 걸 이제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의 특징은, 잘 봐. 이런 거다. 여기 지나가는 I1하고, 여기 지나가는 I2. 요 I2하고 I1은 어떨까? 같아요. 누구랑 같아요? 요 I랑 같아요. 그래서 직렬 연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거는 뭐냐? I랑 I1이랑 I2가 다 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봐. 자, 이게 3A라고 하면, 여기에서 3A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3A 지나가고, 여기도 3A 지나가죠. 그죠? 자, 3A가 지나갈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까? 전압을 여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6V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6V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도 6V 걸린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것과 여기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직렬 연결은 특징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직렬 연결은 자, I는 I1, I2와 같고, 자, 전체 전압 V는 V1하고 V2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알겠니? 병렬은 잘 봐.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면, 자, 이 12V, 2옴이다. 이렇게 하면, 자,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단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2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단면적은 전기저항하고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이게 2배가 늘어나면, 얘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어떤 회로와 같으냐 하면 이런 회로와 같아지는 거야. 12V의 1옴짜리와 같은 거야. 알겠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짜리와 같아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과 같지. 이 두 개 더하면 여기가 4옴짜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은 3A가 되어버린 거예요. 3A. 그래서 여기 3A가 그런 거야. 알겠니? 이렇게 여러 개의 전기 저항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합성을 해서 하나로 원래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알겠어?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전기 쪽 들어가면 요거 다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즉,
직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커지고 병렬 연결하면 저항이 작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류값이 얼마 나오겠니? I는 R분의 V에서 R이 얼마야? 1이 돼버린 거야. 이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A가 되는 거야. 12A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병렬 연결로 계속 연결하면 계속 작아지는 거야. 뭐가? 전체 저항이. 자, 우리 가정이나 이런 건물에서 전기 연결하는 게 직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에요. 만약 직렬 연결이면 컴퓨터, TV, 냉장고 이런 것들 쭉 일렬로 되어 있으면 하나 꺼버리면 다 꺼진다는 얘기야. 열심히 랩업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지? TV 꺼버렸어. 그럼 내 컴퓨터 같이 꺼지는 거야. 말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럼 병렬 연결이라는 얘기야. 그럼 병렬 연결이면 많이 연결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체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세진다는 얘기야.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열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도선에 열이 많이 나서 심지어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제품을 많이 쓰면 불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아예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전선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사이에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몇 암페어 이상으로 흐르게 되면 차단이 되는 거야. 전기가 꺼져. 우리 집만 과하게 전기 제품을 많이 쓰면 우리 집만 정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자, 그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그 7번 내용에 있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들 잘 정리를 해서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병렬 연결이 되면 봐봐. 병렬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어떻느냐? 같아요.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체 전압이 같아요. 왜 그래?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이 얘기 해줬죠. 만약에 이거 자를 수는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라갖고 만약에 여기 플러스 극, 여기 마이너스 극이라고 쳐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V 난다 이런 뜻 아니야? 이게? 그죠? 그러면은 저항을 거칠 때마다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전압이 변한다고 했어요. 변한다고 했어요. 전류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뭘 지나갈 때마다, 저항을 지나갈 때마다 전압이 변한다고 했어요. 전압이 변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저항을 거치는 게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2V 변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2V 변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요 이해 안 가나? 맞잖아.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가죠? 그럼 여기로 가면 전압이 떨어져야 되겠네? 그죠? 전압이 얼마만큼 떨어져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있는 12V만큼 떨어져야 돼. 왜? 여기를 지나간 다음에 또 지나가는 저항이 없으니까. 밑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전류, 요게 요 저항을 지나가지? 그럼 전압이 떨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12V만큼 떨어져야 돼. 왜? 여기로 지나가는 것은 요거 하나만 지나가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해볼게. 여기 잘라봤어. 여기를 쫙 펴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자, 여기 전류 지나가면은 여기에서 전압이 한번 떨어져야 되겠지? 근데 또 나왔어. 이 전류가 또 지나가는 저항이 또 나왔어. 그럼 여기서도 또 전압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 전체 전압 12V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저항이라고 하면 여기도 6V, 여기도 6V 변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얘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요로 지나가는 전류는 얘 하나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저게 그냥 전체 전압과 같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병렬 연결 뭐가 같으냐면 V랑 요걸 V1, 요걸 V2라고 하면 V1이랑 V2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 전자제품 꽂을 때 TV 몇 볼트? 220V에 꽂겠죠. 냉장고 몇 볼트? 220V에 꽂겠죠. 세탁기 220V, 컴퓨터 220V. 전압이 다 같아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전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컴퓨터에 쓰는 전류, TV에 쓰는 전류, 냉장고에 쓰는 전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걸 다 합쳐버리면 우리 집에 통째로 들어오는 전류 값이 되는 거야. 그게 너무 많으면 차단기가 내려가 버린다는 뜻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자기장 요거 좀 되니? 자기장? 자, 자기장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 요거 이해가? 예. 넌 범위도 아닌데 이해가 가? 얘들아, 자기장은 어디 주변에서 생기니? 자석 주변에서 생기죠. 그죠? 근데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서도 자기장은 발생돼요. 알겠어요? 그걸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우연히. 그 전까지는 자석 주위에서만 자기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도 생기더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자기장이라는 것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자기장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기력선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자기력선. 이 가상의 선입니다. 가상의 선. 실제 선이 아니고 가상의 선. 자, 자기력선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력선 특징. 방향성이 있는 거죠. 자석의 경우에는 N극에서 나오면 S극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 촘촘한 곳이 어떻다? 촘촘한 곳일수록 자기장이 세다.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교차 안 되죠? 끊어져도 안 되죠? 그죠? 그런 특징들 가지고 우리가 그려보면 자석을 뒀을 때 여기 N극, S극이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요렇게 들어온다. 자석을 쪼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자석을
요게는요? 자석 자르면 어떻게 돼요? 또 N극이라고 있어. 그렇죠.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생깁니다. 무한히. 알겠어요? 무한히. 아무리 잘라도 NS, NS, NS 이렇게 됩니다. 왜요? 그걸 몰라요. 그냥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실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원자 자석까지 가거든요, 사실. 원자 자석에서, 원자에서 이 N극, S극이 나오는 건데, 이 자기 홀극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는 홀극이 있습니다. 어떻게? 플러스만 있을 수 있니, 없니? 있죠. 마이너스만 있을 수 있어요. 이 전기 홀극이라고 하는데, 자기 홀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N극, S극이 만났을 때 자기력선 그림 그릴 줄 아니? 그릴 줄 아니? 만날 수가 없죠? 서로 나오고 있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붙여놔도, 벌려버리는 거야. 간격을 최대한.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붙이면 붙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현상이 어디에도 일어나느냐 봤더니 전류에도 일어나요. 전류가 모양이 이렇게 직선 형태면 어떨까?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두꺼운 종이에다가 요걸 끼워놨어. 전선을 이렇게 끼워놓고 전류를 삥 흘려줬어요.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했을 때 뭘 알고 싶은 거야? 요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게 나타나겠지? 그게 뭐 뿌려봅니까? 이 주변에다가 뭐 뿌려봐요, 여기다가. 철가루. 그렇죠. 철가루 뿌려봐야죠. 철가루 뿌려보면은 저 자기력선 모양, 자기장 모양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더니 한쪽은 촘촘하고 밖으로 나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 듬성듬성 이렇게 간격이 커지는 거죠. 그죠? 즉 촘촘하면 여기가 세고 느슨하니까 여기가 약하다. 그 뜻이야. 알겠지? 요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동심원 모양이라고 한다. 중심이 같은 원들이 많이 생겼죠? 알겠어요? 동심원 모양이라고 하고, 자, 자기장은 방향이 나타납니다. 방향이.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정했느냐 하면, 얘의 방향은 나침반 갖고 있어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고 그냥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알겠지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얘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여기 이런 데다가 놔봤더니 나침반을 놔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바늘이 삥 하다가 슉 이 위치에서 각각 이 방향으로 N극, 이 방향으로 N극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긴 거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매번 이거 나 볼 거야? 여기 규칙성을 찾은 거야. 방향 잡는 규칙성.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가지고 엄지가 전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엄지를 전류 방향에 맞춰 놓고 손을 이렇게 감아지면
이 손가락 4개가 감기는 회전 방향이 전류 자기장의 방향이 되더라. 그런 규칙성을 찾은 거야. 알겠어요?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감아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류 모양이 이렇게 직선일 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원형도 해보고 뭐도 해봤다? 원형을 여러 개 겹쳐도 봤다. 그렇게 해서 자 원형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그죠? 그럼 전류를 이쪽으로 삥 쏴줍시다. 그러게 해봅시다. 그럼 전류를 삥 이렇게 원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원형 형태에서도,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철가루 뿌려보는 거야. 철가루 뿌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죠? 모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알아보기 위해서? 방향. 알아보기 위해서. 다 놔봤겠죠. 이번에 여기만 딱 놔보는 거야. 쫙 해가지고.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되고. 여기는 우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가는 방향. 해봤더니 이거 뭐 이거랑 같은 거죠. 뭐 여기에서도 공중에서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직선 전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올려놓고 감아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거. 이런 회전 방향의 자기장.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엄지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감아지니까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원형의 안쪽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과 바깥쪽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률일 거야? 나도 하나 달라고 할 거야. 예. 왜? 복용할게. 8,000원인데? 8,000원이라고? 8,000원. 예술까지. 알겠니? 예. 바깥쪽끼리 다 같은 방향이야. 네. 알겠지? 안쪽끼리 같은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겹친 게 뭐야? 겹친 거. 이걸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호일이 되는 거야. 호일. 자,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그죠? 해봐라. 해봐라.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앞에서 뒤로, 돌아서 또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이런 식으로 감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류가 여러 개 이렇게 감겼을 때, 요 안쪽 원형의 안쪽은 전부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엄청 센 자기장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 자기장 방향을 찾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걸로 일일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 오른손입니다. 4개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전류가 지금 앞에서 뒤로 감기죠? 앞에서 뒤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엄지를 딱 펴주면, 이 엄지 방향이 뭐냐면, 내부에서의 그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을 통과해서 쫙 나오는 이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쫙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디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야. 들어간다. 이렇게. 가만 보니까 뭐야? 막대 자석하고 모양이? 같네? 여기 N극, S극. 여기가 N극, 여기 S극 이렇게 볼 수도 있네. 막대 자석을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부가 비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알겠어요? 그리고 요 통이 비어 있는 통이면 요 안에다 뭐 넣어볼 수 있어요? 나침반. 나침반 넣어볼 수 있겠죠? 나침반을 여기다 띵 넣으면 나침반의 바늘은 N극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죠? 이상하죠? 그죠?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리킵니다. 자기장 방향이. 우리가 얘기한 아까 N극에서 S극으로 가리킨다. 그거는 외부 자기장이에요. 외부 자기장. 외부 자기장. 자,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에 있는 그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이해 되니? 요거 방향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이걸 이용한 게 이제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여기에다가 연철 같은 걸 넣으면 자기장이 훨씬 세지기 때문에 전자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석을 만들면은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석의 세기가 조절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N극, S극, 자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죠? 쇠붙을 딱 붙였다가 쭉 옮겼다가 전류 끊으면 두룩 떨어지고 그런 거 옮길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고철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페이지 6번 내용 보시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봐. 자기장 속에 있다라는 것은 1번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가 오르면 전류도 뭘 만들어요? 자기장을 만들죠. 그죠? 자, 자기장과 자기장. 자, 요거 자석이고 요것도 자석이라고 생각해봐. N극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 밀어내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면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 자기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 말도 결국 그 얘기입니다. 어떤 자기장을 먼저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류를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것도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기장과 이 자기장이 어떻게?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력. 이 힘은 자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이런 거야. 자, 여기 N극이 있어요. 이쪽에 S극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장이 먼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자기장이 이런 자기장이 생길 거야. 근데 전류를 갖다가 흐르는 도선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죠. 요거 자석이고 얘도 자석이야. 이렇게 두고 얘가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둔 거야. 이걸 옆에서 본 그림이 요거야. 약간 사선에서 본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고 해봅시다. 이쪽 방향으로. 전류. 그러면은 요 주변에는 어떤 자기장이 생기니? 원형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 요 회전으로 하면 이렇게 회전한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는. 맞아? 예. 자, 우리가 자석으로 하면 쉬웠어. 왜? 얘도 요렇게 나오는 거, 얘도 요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쭉 했더니 쭉 밀리고, 했더니 밀리고 이렇게 됐거든. 근데 얘는 모양이 다르잖아. 자기장의 모양이 서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받지?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 힘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요 전류 방향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석 N, 이게 N극이고, 여기도 자석 S.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맞아요? 전류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얘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자, 요렇게 잡으니까 요런 식으로 생기겠죠? 맞아요? 근데 요 자기장하고 요 자기장이 이렇게 교차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교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도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요 위쪽은 보세요. 얘도 이쪽 방향, 얘도 이렇게. 근데 여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죠. 자기장이. 밑에는 이쪽인데 회전은 이쪽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겨요. 어디가 촘촘하니? 위쪽이 촘촘해요? 아래쪽이 촘촘해요? 위쪽이 촘촘하죠? 위쪽이 센 거야, 아래쪽보다. 그래서 이 도선을 아래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져갖고 등간격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도선을 밑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번 이렇게 찾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걸 찾는 것도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손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잘 봐. 자, 이것도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자, 손가락 4개. 여기 선 여러 개가 뭐예요? 자기장이죠? 자석이 만든 자기장. 자, 이렇게 N에서 S로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그 다음에 요 엄지를 피면 90도를 핍니다. 90도일 때 최대 힘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 피면은 얘가 전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자기장이 이쪽인데 전류는 뚫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면 되겠죠? 도연아, 그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보세요. 자기장, 전류 했더니 힘이 이쪽이네요. 힘이 이쪽이네요. 맞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요. 이걸 외워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자. 선생님 뭐 그리겠니 이거? 뭘 그리고 있을까? 말국자. 어우, 그렇죠. 말국자석이죠. 자, 요게 N극, 요게 S극이라고 해볼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얇은 알루미늄 박이 있어요. 알루미늄 박.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전원장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 박 있죠?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위로 움직일까? 아래로 움직일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것도 어떻게 해라? 자, N에서 S극 이쪽으로 자기장. 그죠? 그 다음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쏘고 음절 이쪽으로 피니까 아래쪽으로 힘 받네. 이쪽으로 힘 받네.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제일 밑에 있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전동기 들어봤니? 전동기 봐봐. 전동기만 설명하고 정유리 쪽으로 넘어갈게 이제. 자, 여기 N이고 여기 S극이야. 도선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자, 여기랑 여기는 힘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이 같으면 힘이 안 생겨요. 알겠어요? 90도일 때 최대입니다. 90도.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인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그죠? 전류는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오는 이런 형태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는 형태. 그리고 자기장은 이쪽으로 되니까, 자,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자, 쏴주고 이렇게 펴주면 여기에서는 힘이 이쪽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기장 쏴주고 전류는 우리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손바닥이 위쪽이니까 힘은 위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전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 근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회전하지 않고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정류자가 있어야지만 회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알겠어요? 자, 그거까지 해서 공부를 해 둡니다. 범위 다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조금 더 얘기를 해 드릴게.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유라. 너 비열 한번 보자. 여기 4페이지 있죠? 4페이지네. 너 비열이 뭐냐, 비열이? 어떤
어떤 물질이 킬로그램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물량. 그렇죠. 잘한다. 자, Q는 뭐예요? 기호로 Q. 열량. C는 이게 스몰 C입니다. C 비율. 이게 비열이고 M은 질량. 질량. 델타 T는 온도 변화. 요거 일단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요걸 외우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량은 어떤 물질의 비열에 가냐고, 그 다음에 질량이 많으면 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온도 변화 이렇게 되는데, C는 그러면 C는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열을 두 개가 A 물질하고 B 물질이 있는데 같은 열을 줬어요. 여기 Q 주고 여기 Q 줬어요. 질량도 같아. 근데 온도 변화가 얘가 더 많이 생기더라. 그죠? 델타 T 요것이 예를 들어서 1대 2가 됐더라. 그럼 비열은 어떻게 된다? 2대 1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로 주는 겁니까? 그래프로 주는 거죠. 그죠? 그래프에서 여기가 20도씨일 때, 여기가 40도씨일 때, 자, 요게 뭐, A. 그 다음에 B는 여기가 80, 20이니까 60 하자, 60.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2대 1이 되는 거죠, B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온도 변화를 찾아서 비열을 찾는 형태. 이런 형태로 보통 니네 학년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요건 꼭 알아놔. 1kcal의 정의. 1kcal는 물입니다.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물로 딱 특정이 됐죠. 물의 비열이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갔다 오시고. 저는 그래서 2kg을 1도씨 올리고 싶다 그러면 2kcal가 필요한 거고, 1kg을 2도씨 올리고 싶다 그러면 2kcal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열량의 이 기준을 물 가지고 정의를 해놨다. 오케이?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열 단위는 어떻게 돼? 비열 단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 도시 대신에 켈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1도씨 변한 거하고 1켈빈 변한 거하고 문근 관계가 같아요. 그래서 10도만큼 변했다라고 하면 10도씨 변했다 해도 되고 10켈빈 변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나머지 뭐 정률이 잘 할 것 같은데, 열팽창 뭐 어렵지 않죠? 바이메탈 뭔지 알죠? 네. 질문? 저도 물좀 조용히 갔다 와.
정유야, 혹시 뭐 문제 중에 뭐 풀다가 어려운 거 있어? 딱히 없어. 딱히 없어. 오케이. 선생님 좀 질문. 전류가 전압에 필요하고 저항이 반비례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같다. 요게 원래는 비례상수가 있는데 그 비례상수가 1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같다로 둘 수 있는 거야. 상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비례했을 때는 상수를 붙여야 돼요. 비례상수라는 걸. 근데 비례상수를 구해봤더니, 실험적으로 구해봤더니 그게 1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i는 r분의 v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항상 어떤 식이 이퀄 되기 전에 이런 것도 전부 다 비례상수들이 붙어가지고 나왔던 거죠. 선생님 저 복사좀 해달라고. 갔다 오세요. 분명히가 모두 끝까지 다 들려요. 몇 거요? 왜? 왜 꺼? 그냥 꺼고 싶어가지고. 아직 시간 남았는데 왜 꺼? 자, 질문들 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문제 푸시고, 문제 채점들 좀 했니? 아직 안 했나? 했는데요. 했어? 보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응? 분리해서. 제일 네, 어려운 좀 데. 많이 사람마다 다르지. 어떻게? 좀 많이 틀렸어. 어디가 많이 틀렸어? 평균적으로요. 여기 전압계 부분이 좀 많이 틀렸어. 전압계? 예. 보자. 지금 이해 다 됐어? 예.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예. 그 개수 한번 불러봐. 그 회차마다. 개수 몇, 틀리게. 안녕하세요. 배경만 설명해 주시다. 전기의 생성 1의 한 개. 완전 통수만할까. 2에 다 맞았어요. 음. 3도 다 맞았어. 그 다음, 1에 4개 틀렸어. 제목이 뭔데? 4개? 예. 2에 5개 틀렸어. 조용히 해봐. 3에 4개 틀렸어. 그 뒤에는 없어. 거기까지 했어? 도현이는? 저요. 이제 좀 풀었어? 많이 풀었어요. 저 2-1-1을 제일 처음 거야? 맨 처음 게 다 맞았고요. 다 맞았고, 두 번째 것도 다 맞았어요. 오, 세 번째 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안 풀었고. 네. 재선이는? 첫 번째 거. 아, 두 번째 건. 아, 하고 있어. 저기 누구한테? 맞아. 경쟁에 비해서 다른 걸 배우겠어. 뭐라고? 예. 이거 뭔가랑 되게 흡사한데. 중력이 빌려가지고
시험 대비되니까 학원이 행복해졌어요. 왜? 왜 행복해? 수능 안 나와서. 아, 좀 쉬운 거 해서? 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진짜 시험 망하면 저 이제 딱 봐도 집에 날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 기말 평균 안 나왔어. 나 어. 4점 너는 나 95점 정률이 100. 뭐야? 진짜야? 얼마나 좋은데? 우리 학교에서 올배가 없잖아. 울배는 우리 학교 중간 기본 올배 없어. 너요? 진짜? 그런 거 어렸어? 아, 너희 학교 공부 잘하는 애 없어? 있어? 이 실수했대? 그냥 시험 날려? 중간 때는 영어에서 이상하고 여기서 어업상 틀린 몇 개인지 고르고 해서 맞은 애들이 몇 개? 이거 언제 다 풀래? 진짜야 이번 주말에 이거 하려고요. 하필 그 실수하면 바로 틀려버리게 개수도 연속된 숫자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가지고 한 개만 삐끗해도 그럼 정유리는 다음 주 바로 시험이야? 아 진짜 시험이 언제인데? 29요 20분 남지? 집 뽑을 수 있네 29? 아 과학은 20분 생각해보면 몇이야? 30일이면 몇 요일이냐? 30일이면 수요일. 잠깐만 나 그럼 그냥 3개월 나 그럼 3개월씩 그냥 스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과학? 맞긴 해. 근데 너 왜 아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왜? 안 가고 별로고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아, 아 그러니까 학원을 끊는 게 아니라 저기 다음 주부터는 혼자 공부한다고? 약간 일주일 정도 안 아, 그 얘기했어? 이제 저 과학 화요일이와요. 공기도 한 과학 할 수 있냐고? 과학 화요일 본다고. 아 자, 빨리 돼. 하면서 잘 안 된 거 질문하고. 엉망이다. 근데 진짜 내가 만약에 내가 과학고 장마 입고 사진 찍지 않아? 그럼 나 그날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춥게 매주고. 생일날 자 심장박동 200 찍는다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막 나와 죽고 싶어서 안 그래놨어. 심장 박동수가 엄청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응? 춥지? 어떤 식으로 죽어요? 피가 막 나오면서 아니 너 왜 그렇게 죽지 않겠지 심장 마비? 그치, 심장 마비가 되겠지. 얘도 왜 숨 차면 막 터질 것 같죠, 막.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경직이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근육이 너무 심하게 무리해지면 근육 경련이 생기죠? 그죠? 왜? 터질 수도 있어. 터질 수가 있어. 터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 누가 물건이죠? 근육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얼른해. 빨리빨리. 이게 뭐예요? 응? 무슨 낮에는 바다 밑이고 그거 해력풍이잖아. 해력풍 몰라? 뭐라고 적어요? 무로 뭐 얘기한 거야? 물어보는 그
그 뭐지? 그 바다에서 육지로 불면은 해풍이죠.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은 불어오는 곳, 고향을 따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거 해풍. 알겠어? 응. 비열차 때문이잖아. 여기 빨리 데워지니까 여기 공기가 상승하고. 그러면 공기가 채워주러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게 낮에 해 떴을 때 해풍이야. 알겠어? 너 정유리 해설지 들고 뭐 하는 거야? 빨리 수고. 너 거 해, 빨리. 예. 어디서 봤는데? 진짜 이제 그 전자에다가 코일 아니 전지 뭐 이렇게 연결해갖고 막대자도 있고 거기다가 그 구리 그선 감은 다음에 그거 스위치 받으면 막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럼 막 전지를 엄청 많이 달면 정말 이렇게 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능하죠. 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레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코일 이렇게 쫙 해서 전원장치에 연결하고 여기 자석 넣는 거? 아이 그런 거 군면. 전지가 저기다 이게 있을 텐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그 이렇게 어떻게 올리지? 뭐 이거? 얘기를 잘해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갖고만 이렇게 하면 막 이게 밖으로 힘을 막 받아서 밀려난다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야, 이거? 사람 보고 개소리를 없네. 아무리 못 알아들어. 그 열팽창 정도가 바이레턴에서 작은 정도를 읽어주는 거죠. 작은 쪽으로. 여기 이게 그렇죠. 왜냐면 막대자 이게 끝과 끝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늘어나는 게 더 잘 늘어난다라고 하면 얘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 끝부분이. 요 끝부분이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 바깥쪽 트랙이 안쪽 트랙보다 우리 달릴 때 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죠? 이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휘어지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더 길잖아. 팽창한 거야 이미. 그러니까 팽창 정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 이렇게 봤을 때 가열하면 작은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 냉각시키면 반대로 큰 쪽으로 휘어져요. 열팽창이 크다는 거는 잘 늘어나기도 하지만 잘 수축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리 선생님 응? 분리 좋아요? 네가 더 좋아. 됐지? 어디? 그럼 물리가 얼마나 싫다는 얘기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아 예? 선생님 물리 좋아서 물리 쪽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얼른 공부들 해. 너 물리 안 좋아? 지금 좋은데요? 응. 그럼 됐지, 뭐. 쌤, 그 전자를 여러 개 다는 거랑 그 저항을 여러 개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전지를 여러 개 하는 네, 거? 전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전지를 여러 개 하면, 예를 들어 전지를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기가 만약 플러스 극이고, 여기 마이너스 극이다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전압이 세져요. 이게 예를 들어 뭐 10V짜리다. 그지? 네. 3개를 달았다. 그러면 30V가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달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면 30V가 아니고 전체 10V야. 근데 10V인데 3개만큼의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오래 쓴다는 얘기고, 이건 세게, 더 세. 하나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많아질수록, 직렬이 많아지면 방해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류가 나올 때 많이 못 나와요. 많이 못 나와. 근데 이게 저항이 적으면 어떻게? 많이 나오는 거야. 많이 나와. 그리고 아까처럼 어떻게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압을 크게 하고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가 엄청 세게 흐르는 거고, 그럼 전구가 있으면 전구 불이 엄청 밝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크게 하고 요걸 크게 하면 요건 그대로 두고 이제 저항을 크게 하면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구가 약간 밝기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수고들 했어.